마지막으로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숭실대학교 정종소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ESG하고 재난관리. 근데 제가 하는 학문 쪽은 연속성 분야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속 가능을 하기 위해서는 연속성이 없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분야가 바로 중첩법에도 솔루션이 되고 지속 가능에도 솔루션이 되는 바로 그 부분을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요. 제가 아직 메타 재난 시대라고 했는데요. 학자들 간의 함의는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왜 메타 재난이냐 고 보면 ESG, 기후재난, 또 국제환경변화, 또 지금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팬데믹 상황 이런 거가 다 베이스가 되어서 이제는 메타 재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래서 메타 재난 시대에는 연속성을 꼭 해야 되는 이 얘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ESG와 재난관리의 패러다임이 지금쯤에는 좀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연속성 관리 체계인데요. 제가 하고 있는 거는 바로 이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안전법 하고요. 그다음 기업체 경감법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바로 재난 분야가 매니저먼트 시스템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매니저먼트 시스템을 가지고 오늘 제가 가만히 처음 방향성에서부터 6번째 주제까지 키워드를 보니까 제가 하는 분야의 키워드가 다 나오는 거예요. 프리벤션, 서플라이 체인, 그 다음에 리스크, 뭐 다 제가 하는 분야인데요. 그 중에서 이제 지금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매뉴얼, 위기관리 매뉴얼, 제가 하는 다 이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장표를 가지고 빨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장표는 아마 오늘 지금 이제 ESG 있기 전에 ISO 26000 CSR 하고 제가 하고 있는 BCMS, 비즈니스 컨티뉴티 매니지먼트 시스템 이 두 개가 같은 시기에 국제 표준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26000은 결국에 리콰이어먼트로 못 가고요. 제가 하는 분야는 리콰이어먼트로 갔어요. 그러니까 리콰이어먼트가 있다는 거는 인증을 하는 분야고요. 리콰이어먼트가 없는 거는 인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분야가 바로 요 부분인데요. 요 부분하고 제가 이제 두 개 딜리게이트를 하고 있는데 37,001 안티브리베리 쪽하고 제가 이 연속성 분야하고 지금 한국 딜리게이트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속성의 중요성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아무리 좋은 제도, 아무리 좋은 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게 중단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지속 가능하고 연속성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이거를 다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스테이크홀더 그러면 다 이해관계자로 퉁쳐서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인터레스트 파리가 따로 있다고 우리나라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ESG에서도 이해관계자, 이해당사자 이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분명히. 그래서 저는 인터레스트 파리, 스테이크홀더가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분야는 비즈니스 임팩트 아날리시스를 주로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하고요. 근데 좀 다릅니다. 공학 베이스에서는 리스크 어세스먼트가 위험성 평가라고 하고요. 저희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위험 평가라고 합니다. 똑같은 ISO 31,000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디테일한 부분, 그렇지 않는 부분 이렇게 좀 나눠지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계획을 가지고 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차이점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비드 19이 와서 31번 확진자가 나오고 대구 지역의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때에 가장 필요로 했던 부분, 이게 바로 이제 연속성 계획이었습니다. 연속성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아까 앞에 발제했을 때도 모건 스탠리에 대한 부분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도 역시 컨티전시 플랜이 있었기 때문에 이길 영업을 할 수 있다고 했던 거고요. 9.11 테러 때 바로 대통령은 백악관에 없었지만 체니 부통령이 지휘권 이양을 해서 워싱턴, 뉴저지 상공에 있는 모든 항공기는 강제 착륙을 시킨 거가 바로 이 계획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을 마지막에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연속성 관리 체계, 즉 재난관리 책임 기관은 다 연속성 시스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화되어 있어요. 또 국회에서 다행스럽게도 헌법기관까지도 연속성을 하겠다고 법을 개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 책임기관은 굉장히 광범위한 것 같지만 226개 지자체, 그 다음에 중앙부처, 17개 시도, 공공기관 거기에 따라서 다 수립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재난안전법에는 이렇게 크게 범주가 해외재난, 자연재난, 사회재난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다 관련돼서 업무 연속성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분야인데요. 이 부분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업체 경감법을 2008년도에 시행을 했습니다. 2007년도에 법을 제정해서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유럽과 달리 강제성이 없으면 안 합니다. 그 법명이 뭐냐면 재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대한민국 법 중에 자율자가 들어간 유일한 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대한민국 기업들이 자율이기 때문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다. 그래서 재난안전법에다 기능연속성 25조 2의 기능연속성 계획을 하도록 강제하였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 책임기관들은 연속성을 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 교훈입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새로운 제도가 들어오면 대부분 다 공공이 해보고 잘 되면 민간에 확산을 합니다. 근데 제가 했던 분야처럼 민간이 먼저 해보니까 안 됐어요. 약 10년 동안에 불과 몇 개 인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강제로 하니까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ESG가 앞으로 확산을 하기 위해서는 공공 분야부터 빨리 도입이 되어서 공공기관이 해야 민간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했던 분야의 한 사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바로 공공이 성공을 해서 민간이 확대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민간이 모범적인 사례를 가지고 확산을 해야 가장 좋은 제도가 착근이 잘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EU 같은 경우는 브렉시트 때문에 영국이 나갔지만 국제 표준은 EU 국가가 27개국이니까요. 28개국이 몰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1국 1표기 때문에 대한민국, 미국, 다른 러시아 다 한 표입니다. 그러니까 ESG 같은 경우도 유럽 중심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국제 표준이 몰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ESG, 제가 지금 연구하는 분야는 제가 하고 있는 지표하고 ESG를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안에
저희 거부터 지표를 제대로 만들고 아직 지금 세계에 없어서 제가 우리 거를 세계화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ESG와 연결을 어떻게 시킬 건가. 요게 지금 제가 하는 연구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숭실대 정정석 교수님 고맙습니다.